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증치세 7번째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율 쪽 보시게 되는데요. 예, 지난번에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 해서 일반 납세자는 13%, 그다음에 소규모 납세자는 기본으로 3%다 라고 했던 내용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신다고 기억하시고 한번 교재 쭉 같이 따라가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보시면 일반 납세자 지금 우리 12페이지 보고 계신 거 여러분 딴 데 또 가 계시면 안 돼요. 12페이지 일반 납세자 보시면 기본 세율 13%. 옛날엔 우리 중국에서 증치세율 몇 %라고 그랬죠? 17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17이라고 아시는 분들 옛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16%도 있었습니다. 점점 지금 세율 떨어뜨려서 경기 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13%이고요. 아래 저세율이라고 해서 9%짜리가 조금 있어요. 9% 어떤 거냐면 식량 등 미가공 농축수산물,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탄, 에너지, 냉난방. 근데 전지는 13%다. 전지는 13%다.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 도서, 잡지, 신문, 뭐 CD 이런 것들이 저세율로 9%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 중에서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석탄, 가스, 이런 것들 어때요? 여러분 직접 구입하실 일 별로 없으시고요. 전지 13%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세율이라고 있고요. 0% 수출하는 재화. 이거 영세율로 표기하긴 했는데 이번 시간이 될지 아니면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우리가 고비를 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영세율 한번 힘든 내용이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소규모 납세자 해서 징수율 3%. 증치세 세율은 13%라고 했고요. 지금 이름 자체를 다르게 했죠. 세율이라고 안 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뭐라고 그래요? 징수율이라고 해요. 왜 징수율이라고 합니까? 세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걸 갖다가 지금 세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징수율은 뭐예요? 매입세액 공제 있어요? 없어요? 매입세액 빼주는 거 없다는 거죠. 3%. 그 다음에 과세기간과 납부기간. 여러분 고개 드시고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1년에 몇 번 신고합니까? 4번. 4번 하죠. 1기, 2기 나눠서 예정신고, 확정신고해서 3월, 6월. 1기, 예정신고 3월 말, 그 다음에 1기 확정신고 6월 말 해서 7월 25일인가요? 그때까지 신고하는데, 그리고 가을도 마찬가지 9월, 12월에서 예정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과세기간 보시면 되게 말이 길어요. 각각 1, 3, 5, 10, 15 또는 1개월 등 세무비 납세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대부분 1개월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하루에 한 번씩 형사 가서 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되게 심심하시면 매일매일 가서 부가세 신고 하셔도 뭐라고는 안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길게 하면 얼마 기간에 한 번? 한 달이 맥시멈 늦게 세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요, 매월 신고를 갖다가 매입 매출을 잡아요. 그리고 당연히 개인소득세 매월 신고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그 회사 재무제표들 보시면 월 결산들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매출원가 돌리는 경우에 제조원가 돌려서 제품 단가 계산해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경우에 분기 결산 정도 하시면 잘했다고 하는데 중국에 와보시면 대부분 신기하게도 다 월 결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부분 다 결산이 월 결산이 가능한 이유가 매입 매출을 언제 해요? 매월 잡고 매월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매월 하기 때문에 월 결산이 그렇게 한국처럼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부분 매월 한 번씩 결산이 대부분 가능하다. 제조원가를 돌리는 경우에도 월 결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그럼 한 달 지났을 때 언제까지 그 전달 거를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 납부 기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로 하는 경우에는 D 플러스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에 15일이다, 15일이 뭐 연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6, 17일로 넘겨주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뭐 2월 초에 설날, 중국말로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이 2월 초에 일주일째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2월 15일부터 다시 일주일 뒤에 넘겨줘가지고 2월 20일까지 신고해라. 아니면 2월 22일까지 신고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연휴의 기간을 따로 통지를 해 줍니다. 예,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D 플러스 15일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양거로 2번인데 한 1개월 미만을 갖다가 1일 기간을 앞세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예, 진짜 심심하면 보세요. 이거 볼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D 플러스 15일이라는 규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발생 시기 이거 지금 질문 많이 하세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가세 처음 배울 때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라고 해서 언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하느냐,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가 언제 돼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 계산서를 끊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언제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끊을 때는 그달 말에 끊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원칙이 뭐예요? 한국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물건 제작해서 제조해서 출고차가 나간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언제 세금 계산서 끊어야 돼요? 차에다가 세금 계산서 붙여서 보내는 게 원래는 정확히 가장 맞는 표현이에요. 예,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에 대한 규정이 중국에 정확히 없어요.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세금 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규정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 저도 못 찾아들어요. 예, 저한테 부탁하셔도 답 못 들으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느냐라는 납세 의무 발생 시기 규정만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 발생 시기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시면 뭐 요즘 말로 헐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1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수금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예, 중요한 말 나옵니다. 밑줄 지으셔야 돼요. 재화 발송 여부에 불구하고 판매 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하고 송장을 구입자에게 교부한 날, 제가 웃었죠? 송장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송장이라고 하셔야 되지. 예, 송장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디 주시셔야 돼요? 재화 발송 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발송 여부에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언제 세금 내라는 거예요? 물건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난 모르겠다라는 세법에서 그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날 세금 계산서를 끊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세금 계산서 끊으라는 말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요? 재화 발송에 무관하게 라는 말이 있죠? 예. 개념이 많이 다르죠. 한국은 언제예요? 물건이 나가면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게 세금 계산서죠. 근데 중국에서는 물건 안 가도 세금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건하고 관계없이 세금 계산서 끊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직접 수금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이게 특별한 말 없어요. 직접 수금 방식. 다이다이 돈 주고 받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예. 재화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판매 단가를 수령하거나 판매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하고 송장을 구입자에게 교부한 날. 송장이 인보이스죠? 세금 계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화를 보내지 않아도 판매 대가를 수령했거나 판매 대가를 수령했단 말이 뭐예요?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하고 예, 내가 물건 줬으니까 그쪽에서 입고증이라든지 뭐든지 수령증 줬겠죠. 예, 아니면 내가 언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겠죠. 어음 줬겠죠. 돈을 받든지 아니면 어음을 받든지 뭐 수령할 수 있는 증빙. 예, 내가 물건을 공급했으면 그쪽에서 뭘 주겠어요? 인수증 주겠죠. 지네 입고증 끊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증빙을 취득하고 송장, 세금 계산서를 예, 구입자에게 교부한 날. 예. 그래서 1번, 2번 하면 뭐예요? 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날이 언제다? 세금을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해요. 예,
물건이 가고 안 가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언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송장을 날려보낸 날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실물과 상관없이 거의 캐시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제한서를 끊었다. 송장을 보냈으니까. 물론 송장이 물건에 대한 화물 송장일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앞에 그 말 뭐 있어요? 판매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했다. 세금제한서 끊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에요.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세금제한서를 끊었을 때 너는 세금을 납부하면 돼. 결론은 뭐다? 재화의 이동이다. 아니면 캐시베이스다. 예, 캐시베이스다. 현금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행 징수와 은행 위탁 수금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에 언제? 재화를 발송하고 위탁 징수 수속을 처리한다. 이제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결제한다 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지불을 하죠. 주문할 때 돈을 갖다 입금을 처리하죠. 예, 그런데 그 돈이 즉시 판매자한테 갑니까? 아니면 언제쯤 판매자가 그 돈을 받아봐요? 여러분이 물건 접수하고 나서 물건에 이상 없음이라고 사인을 딱 던져야지 누구한테 돈이 떨어져요? 예, 인터파크에서 판매자한테 돈을 넣어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화를 발송하고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죠? 재화를 발송하고 예, 그쪽에서 물건 잘 받았다고 은행에다가 처리를 해줘야지 나한테 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이것도 재화의 이동이에요? 아니면 현금이에요? 이것도 현금이에요. 그렇죠? 내가 재화를 발송한 날이 나한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온 날이라는 거죠. 예, 역시 이것 두 번째도 현금 기준입니다. 텍스 베이스가 캐시 기준이다. 현금 기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건 어쩔 수 없죠. 외상 판매와 할부 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한 날, 예, 계약서상 대금 수령일. 예,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할부 판매했는데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줘. 예, 이럴 때 썩을 놈이라고 하는데, 예, 돈을 갖다가 안 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일단은 할부 판매하고 물건 다 주고 날짜가 도래했어요. 매월 1일날 받기로 했다. 돈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못 받았지만, 예, 내가 세금을 일단 내고 해야 된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은 한국 기준과 똑같죠. 예, 할부 판매했을 때 돈이 들어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날이 도래했을 때 받기로 한 날 되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대금 선수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한 경우, 대금 선수 방식으로, 예, 다른 말 별로 필요가 없죠.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품권 이야기예요. 상품권. 대금 선수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한 경우 상품권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냥 친구가 선물로 상품권 줬다고 할게요. 친구가 백화점 상품권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상품권을 들고 가서 백화점에서 구두를 받고 오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냐면 친구는 그 상품권을 백화점 가서 사서 여러분한테 줬겠죠. 물론 상품권은 돌고 돌 수 있어요. 예, 그 친구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줄 수 있는데 그건 예외로 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상품권을 주려고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상품권을 받아왔어요. 예. 지금 제 질문 이해하셔야 돼요. 백화점, 여러분이 백화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물건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냐? 첫 번째가 여러분 친구가 백화점에 와서 상품권을 샀죠. 그럼 일단 백화점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때 물건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와서 구두를 집어들고 갔을 때 그때 물건이 팔렸다고 부가세 매출세액을 낼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데가 재화 용역을 제공한 시기죠. 상품권이 재화 용역이에요? 아닙니다. 상품권은 그냥 약정 증서일 뿐이죠. 예.
유가증권이지만 증서일 뿐이죠. 예, 그건 재화 용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 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한다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구두를 집어 들고 간 날이 회사가 백화점에서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금 선수 방식으로 제가 판매했을 땐 뭐예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 그때 매출을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이 예, 최근에 나온 규정은 그럴 때 물건을 가지고 간 날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보충준이 있긴 있어요. 그건 최근에 나온 거고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예, 너 돈 받았으면 물건 안 팔았어도 물건 안 줬어도 물건 들어온 날 매출 신고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요 결제 이 카드 긁는 슬롯이 두 개가 있어요. 상품권으로 긁는 거하고 카드랑 긁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상품권 이미 그건 어때요? 매출세액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죠. 그걸 갖다가 또 매출로 잡으면 이중 잡혀버리겠죠. 예. 그래서 일반 상품권 이 카드 신용카드처럼 생긴 거 상품권 내면 이 긁는 카드하고 예, 일반 신용카드 긁는 구멍하고 슬롯이 달라요.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먼저 돈을 받은 상품권으로 긁을 때는 회사는 이미 어때요? 중국에서는 매출세액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거의 다 지금 현금 따라간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다른 납세자에게 위탁해서 재화를 대리 판매할 경우 대리 판매 업체가 판매한 대리 판매 영세를 받는다. 예, 뭔 말이냐면 나는 서울에 있는 판매상이고요. 내가 부산에도 팔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계속 드려요. 부산에 있는 내 친구한테 물건을 보내죠. 보내면 실제 판매한 건 내가 부산으로 보냈을 때예요? 아니면 부산에서 팔았을 때예요? 부산에서 팔았을 때인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것만 하고 갑시다. 예, 더 하면 여러분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예, 그냥 이건 내용만 하고 갈게요. 실제로 판매한 건 언제요? 대리 판매 업체. 부산에 있는 대리상이 물건을 팔았을 때 네 매출로 잡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들으면 그렇겠거니 라고 이해하십시다. 일단은 그 다음에 6번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날 또는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한 날 똑같은 말이죠. 예,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날 또는 뭐라고요?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한 날. 그래서 캐시베이스라는 거죠. 용역을 제공한 날이에요? 아니면 돈을 받은 날이에요? 용역을 제공한 날이 아니죠. 예, 대가를 돈을 받거나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한 날. 그 다음에 납세자가 판매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재화 인동일. 예, 뭐 배웠었죠 지난번에? 8종의 간주 매출이라고 우리 8페이지에 있어요. 8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 8종의 간주 매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듣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듣기. 8종의 간주 매출. 했잖아요. 그때 뭐 케이크 만들어서 소세지 만들어서 공장에서 먹었다. 아니면 뭐 생선물을 줬다. 기억하시죠? 그건 기억 못하고 소세지 케이크만 기억하시는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예. 그 다음에 수입재와 수입 신고일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예, 세관에 수입한다고 신고했을 때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예, 우리 둘째 날인가요? 첫째 날인가 했을 거예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했을 거예요. 예, 증치세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국세죠. 국세죠. 그래서 예, 그 내용 아시고 보시면 예, 될 거예요. 1번 납세지 재화의 판매, 가공, 수리, 용역. 그럴 때는 기업 소재지 관할 국가세무국이고요. 예. 그런데 본점과 지점이 괄호가 더 중요해요.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 소재지 관할 국가세무국에 납부해야 된다. 예. 우리 회사는 본사는 북경에 있고요. 예. 지점, 중국말로 뭐라고 해요? 분공사라고 하죠. 분공사가 상해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분공사에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치세. 북경에서 납부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현지에다 납부하라 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증치세, 예. 재화와 용역 발생한 지역,
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어디에서요? 현지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다음에 또 양으로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될 일은 당연히 현지 통관, 해관, 세관에다 납부하면 되겠죠. 예, 해서 지금 세율하고 신고 납부 기간 그리고 언제 세금을 납부하는지 세금 계산서를 언제 끊어야 되는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건 기억하시고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된다. 예,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 있어요? 중국에서 증치세 언제 납부한다? 돈 들어왔을 때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돈 들어왔을 때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심지어 상품권 팔았을 때 상품권 돈 들어왔을 때 물건 안 줘도 그때 납부부터 해라 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다음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졸리거나 그럴 때 하면 안 되고요. 맨정신에 말끔한 정신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